안녕하세요. 삼탈모 모모코주부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를 탈모 치료에 도입한 기업이죠. 티스템의 김영실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탈모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탈모 치료에 줄기세포라고 하니 좀 생소한 느낌도 들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탈모 토크쇼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탈모 모모코주부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원장님? 네, 이렇게 먼 길에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원장님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스템의 대표이사 김영실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같이 또 이 여러 가지 줄기세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를 한 지가 올해가 한 30년째 됩니다. 첫 10년 동안은 예방의학이라는 기초학문을 하면서 지방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흡입약과 지방이식을 처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형외과를 하면서 지방흡입을 하는데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빨리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티스템을 해왔던 그 연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부분이 탈모 치료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또 뚜렷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가 머리에 분명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국제학회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줄기세포는 탈모에 효과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공식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주옥 같은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합시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가 있고 배아줄기세포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예요. 그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만 배워봅시다.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배아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배아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화, 이 말이 배아줄기세포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분화란 말은 무엇인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신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신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체줄기세포는 아직까지 그것을 잘 어디로 갈지 깨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잘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 성체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이제 분화가 다 끝나고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제 분화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성분이 나와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의 기능이 성체줄기세포의 가장 큰 기능인 겁니다. 분화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늙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성체줄기세포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보면 어디든지 다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채취하기 쉬운 곳이 성체줄기세포가 발달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쪽에서는 제대혈을 가지고 뽑기가 쉽겠죠, 그죠? 또 내과 쪽에서는 골수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또 골수줄기세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지방흡입을 하면서 지방줄기세포를 씁니다.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일까? 특히 오늘 여기는 우리가 탈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탈모에서는 단연 뛰어난 것은 지방줄기세포입니다. 왜냐? 지방줄기세포는 원래 자기의 역할이 그런 곳에 문제가 생길 때 고쳐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쪽에서 지방줄기세포 역할은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줄기세포에 관한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중께서는 줄기세포라 하면 황우석 박사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때 왜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줄기세포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줄기세포를 많이 알게 됐던 가장 큰 사건이 황우석 박사님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있다 했을 때 그 황 박사의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깨구리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소위 말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라는 어떤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윤리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의 한계입니다. 그분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어떤 또 공과 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체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지방줄기세포입니다. 이쪽은 이제 윤리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있는 물질에서 뽑아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화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줄기세포에서는 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체줄기세포 안에서 특정 성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로스펙터라든지 펩타이드라든지 어떤 서브스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이 물질들이 어떤 재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는 고장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지난 20년간 한번 쭉 우리가 리뷰를 해봤을 때 성체줄기세포에서 부작용이 공식으로 발표된 것은 단 한 케이스도 아직도 없습니다. 아마 지난 20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들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이야기들이 복잡한 게 또 신문에 한 번씩 장식했던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들이었고 어떤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였고 그런 것이었지, 줄기세포 자체가, 성체줄기세포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아직까지 단 한 케이스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던 이런 제품들도 지방줄기세포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증이 또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성분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티스템 제품을 봤을 때는 줄기세포 배양액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저같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추출물이다라고 하면 어떤 원료에서 추출해낸 거다라고 인식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한번 꼭 집으신 겁니다.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줄기세포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줄기세포 세포 자체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 넣는 액체, 배지라죠. 그 배양액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도로 치면은 포도를 직접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술에 담궈서 포도주를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양액이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포 자체는 면역 원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배양액은 면역 원성이 있는 물질이 아닌 이 줄기세포에서 성분이 우려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양액은 화장품 원료로서 쓰기에는 적정한 재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기세포를 쓰는 방법은 화장품으로 쓰는 방법 또는 탈모 제품을 쓰는 방법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이란 말이 가끔씩 보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말 그대로 줄기세포 배양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줄기세포 그렇게 좋다 그러면 그걸 넣어서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렇죠. 마사지도 하고 맞아요. 왜 흡수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으셨는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줄기세포를 직접 쓰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포는 면역 원성이 있어서 내 거, 너 거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막 쓰기는 세포는 부적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포는 덩치가 크잖아요. 안에 있는 성분, 거기서 나온 펩타이드나 어떤 이 성장인자들은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걔들입니다. 그렇다면 덩치 큰 덩어리가 들러와서 피부에 흡수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또 잘 변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은 화장품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쓰는 것인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쩌면 당연 듣다 보니까 제가 괜히 무식한 티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요. 궁금한 걸 제가 잘 짚어보는 우리 또 원장님께서 예. 병원 운영하시면서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지 그럼요, 않으세요? 많죠. 예. 근데 이 정도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제가 줄기세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질문에 대한 예. 답변은 계속해서 받고 싶거든요. 그래 합시다. 네. 우리 그 티스템을 보면 이 뭐 1%, 5%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좋은 거면 그렇게 좋은 거면 왜 1%하고 5%만 넣으셨는지 좀 많이 넣으시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라 해야 될지 난감한 질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1%가 많은 양일까 적은 양일까? 그렇다면 5%는 1%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5%도 뭐 그리 많아 보이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흡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몸에 바르는 거, 피부에 바르거나 두피에 발랐는데 흡수가 될 수 있는 양이 과연 몇 %냐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도 해보고 50%도 해보고 10%도 해보고 5%도 해보고 1%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퍼센트가 올라가면 1%, 2%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5%를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를 넘어서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한 20%, 30% 넘어서니까 좀 효과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피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5% 이상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고 10%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은 또는 뭐 인터넷에 갑자기 접속이 되면은 셧다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20%, 30% 넘었으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이게. 거기다가 배양액은 영양 성분입니다. 우리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서 안에 좋은 성분들이 녹아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부패하기도 쉬워지고 첫째, 뭐 그걸 떠나서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비싼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해보니까 5%가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샴푸는 왜 1%를 했습니까? 5% 하면 더 좋죠. 근데 씻어내는데 5%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가성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나와 있는 1%와 5%란 것은 가장 효과가 최고이면서 비용이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낸 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아니 가격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효능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둘 다 생각인 거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어느 쪽의 퍼센테이지가 둘 다입니다. 이거는 둘 다요? 5%라는 것은 최고의 성능인 것입니다. 6%도 있을 수 6%도 할 수 있죠. 6%나 5%는 차이가 안 납니다. 7%는 차이가 안 나고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10이 넘어서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너무 과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프가 올라가고 5까지는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비슷하다가 오히려 10 넘어서니까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죠, 답은. 5를 해야 되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그 산자부 과제를 해가지고 첫 했을 때 그때 과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적정 농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13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러죠. 이 농도를 우리가 찾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연속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요 뒤에 보면 이 전성분에 뭐 5% 전체 100ml 중 5,000mg. 아 그럼 제품명을 좀 많이 있어 보이게 5,000 이렇게 하시지 왜 비타 500도 뭐 500개가 500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또 500가 아니라 그거 좋은 말씀이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 다음번에도 그렇게 또 하실 수가 네, 이 있으시다네.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5%면은 100ml 중에 5%면 5ml입니다. 5ml면은 5cc잖아요. 5cc는 5,000mg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무게로 따졌을 때, 그죠? 자, 여기 그러면 왜 5,000mg을 적어놨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잠시 나왔던 이야기 중인데 배양액 안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내고 이래 하다 보면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용매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은 배양액 5%는 5,000mg이지만은 어떤 다른 조작을 가는 순간에는 이게 10배 뭐 심하면 100배까지도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5,0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그 숫자를 갖다가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주 줄기세포에 대해서 잘 듣고 아주 공부 제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예. 결국에는 이 줄기세포가 어떤 작용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배양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밝혀진 것을 보면은 한 44가지 정도의 성장 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EGF, 뭐 FGF, KGF, 뭐 ED, 이런 식으로 GF 돼 있는 거, 소위 말하는 그로스 팩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다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뭐 피부에 좋고, 어떤 애들은 뭐 탈모에 좋고, 어떤 애들은 또 뭐 간에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첫 번째 작용은 항염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첫 번째 작용은 항염증 효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 가지 몸에 일어나는 신체 현상들은 다 결국은 염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에는 꼭 세균성 염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세균성은 우리 자가 면역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알려진 메커니즘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낭이 공격받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약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낭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첫째 모낭염을 잡아주기 때문에 탈모라든지 이런 쪽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 재생 효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줄기세포는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잘못된 것을 복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탈모가 있으면은 우리 보면은 머리에 두피가 얇아져 있습니다. 그 탈모인 사람들 머리를 한번 내려 툭툭툭 쳐보면은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머리 밑에 있는 그 땅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써주게 되면은 이 피부 밑에 피하지방층이나 여러 아래 조직들이 굵고 튼튼하고 탄탄해집니다. 툭툭 쳐보면은 제법 두툼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기세포의 역할인 겁니다. 땅이 좋으면은 털 농사가 잘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줄기세포의 역할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티스템 제품명을 보면 이 제품명이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어떤 거는 E90, 어떤 거는 뭐 C90. 이게 뭐 외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90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그죠? 90 네, 시리즈죠. 뭐 네. 이게 그래서 아니 티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이 CI는 알겠는데 BI가 왜 이렇게 영어하고 숫자로 하셨는가?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겠죠? 있겠죠, 그죠? 네, 예.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90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91을 말합니다. 적어도 효과를 보려면 90일은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달을 쓰면은 벌써 좋아진 것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달 좋아졌다 해가지고 탈모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두피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겠죠, 그죠? 다음 달도 필요하고 그 다음 달도 적어도 어떤 땅의 변화가 생기고 다음 분도 좋아질 수 있는 깃털이 만들려면 최소 90일은 쓰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90일을 만드는 겁니다. 90을 만드는 겁니다. C란 말은 클렌저, 그러니까 샴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E, 에센스입니다. 쉽죠, 이제부터는. C 90, 90일 동안 씻어라. E 90, 90일 동안 발라라. 쉽죠, 그죠? 예. 그래서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씻어라 씨. 씻어라 씨. 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90일 자꾸 이제 90일 얘기를 합니다. 이 90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3개월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꼭 3개월 정도로 써야 어떤 좀 명확한 반응을 좀 알 수 있다. 이런 그건 건가요? 아니죠. 한 달만 써도 효과는 네. 납니다. 한 달만 그런데 세상이 바뀌려면 90일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가면 그건 말짱황이잖아요. 황.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군요. 90일을 쓰는데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또 넉 달, 5달, 6달 계속 써도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제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체 줄기세포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없는 물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도 쓰고 1년도 쓰고 계속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소 90일은 쓰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에 결국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이 의심쟁이들은 증거 있냐 또 나오거든요. 이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효과를 본 이 사례자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려면 사진을 보여드려야겠죠. 그죠? 눈으로서,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먼저 그 연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탈모에 효과 있더라 하고 첫 케이스를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 2009년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줄기세포가 탈모에 효과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아무도 실제로 적용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벌써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방법들이 이렇게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렇게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이제 C90, E90이라는 그런 90 시리즈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써서 3개월 전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보면 양쪽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머리가 짧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머리는 계속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사람 머리인 경우에는 이만큼 많이 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도 역시 3개월 전후 사진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까매졌다는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새카매졌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색인 게 아니에요. 새로 나는 머리는 까만 머리인 겁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가운데 점 찍어놓은 부위 쪽, 그쪽부터 먼저 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머리부터 머리가 많은 곳에서 더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적은 곳은 적게 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원금이 많아야 이자가 많은 것이죠. 그죠? 야.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케이스는 많이 좋아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 아주 심한 탈모 이런 분도 됩니까 하는데 되긴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가운데 허연 부분까지 확 좋아진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기간도 보면은 오래 썼죠. 그죠? 근데 그걸 한번 시간별로 나누어서 한번 봅시다. 한 방에 좋아진 것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지나 좋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케이스야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 사진 보니까
줄기세포 배양액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빨리 정도로 나왔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줄기세포가 없었죠. 아니, 원래 있다면서요 우리한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빨리 그걸 꺼냈어야 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예. 없었던 거죠. 야, 참 사람들 대단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또 막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 줄기세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본 영상을 좀 보고 계신 분들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영상은 뭐 일반인 분들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제 탈모를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줄기세포를 가지고 탈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앞으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탈모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좋은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었고 저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마 줄기세포가 이제 탈모의 한 새로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줄기세포는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좀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은 꼭 명심해야 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한 방에 확 좋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좋아지는 겁니다. 줄기세포라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한목에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간다는 생각하고 꾸준하게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줄기세포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 쌓인 거거든요. 저희 예. 입장에서도. 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죠. 네. 그러면 풀어야죠. 예. 그래서 또 한 탈모도 번 한목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레이드를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네. 궁금증도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같이 좀 이렇게 자주 오셔서 예. 좀 풀어주실 수 그래합시다. 있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네. 나중에 얼굴도 어떻게 생긴다 한번 보여주시고. 제 생각에는 참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나요. 이거 벗으면 쓴 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이게 또 이목구비가 이렇게 코가 또 크니까 또 이목구비가 또렷해져가지고 저도 가끔은 이게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꼭 좀 찾아가 주십시오. 예, 그럽시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줄기세포에 대한 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만큼은 해결되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저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된 느낌입니다.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티스템 김영실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줄기세포의 탈모 치료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모모코주부가 대표이사님께 달려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